1단계 계획이 뭐죠? 이 동네를 요렇게 반듯하게 만들겠다 하는 계획이죠. 요것이 1단계 계획입니다. 그러면 개발 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 빼고는 다 있다면서요? 개발 계획에는 단독주택 용지, 공동주택 용지, 공장 용지, 상업 용지, 공원 부지, 공공청사 부지 다 정해져 있습니까? 다 정해져 있어요, 용도가. 그럼 이대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야. 이대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2단계 시행자가 무슨 계획을 만들었어요? 실시 계획을 만들었죠. 근데 이 실시 계획에는 이 개발 계획에서 만든 이 계획에다가 무슨 계획까지 더 들어갔어요? 지구 단위 계획까지 다 들어갔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단독주택 용지다 그러면 그냥 단독주택 용지가 아니고 여기에 필지에 건물을 지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지으라라고 하는 그 지구 단위 계획까지 다 여기서 수립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런 지구 단위 계획까지 들어가는 게 여기 이제 2단계 실시 계획이고, 3단계는 수용 방식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수용 방식은 그러니까 계획이 1단계 계획, 2단계 계획밖에 없어요. 계획이 2개밖에 없는데 환지 방식에는 계획이 하나 더 나오죠. 환지 방식은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토지로 돌려주겠다는 환지 계획을, 이는 토지를 돌려주는 계획이죠. 이 환지 계획에 뭐가 나야 돼? 인가가 떨어져야 공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환지 계획에 인가가 나야 공사에 들어가는 게 환지 방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공사가 들어갔어요. 공사는 무슨 내용 들어야 되죠? 실시계획 들어야지. 실시 인가 받은 대로. 환지계획은 토지 돌려주는 계획이고, 환지계획은 토지를 돌려주는 계획이고, 나중에 환지 설계한다 그래. 나중에 정비법에는 아파트 돌려주는 계획을 분양 설계한다고 그래. 분양 설계. 여기는 환지 설계하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공사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중간검사 받아 안 받아? 검사 받죠? 중간검사 누구한테 받아요? 지정권자. 그런데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의 절차상의 차이가 나오죠. 수용 방식은 공사 끝나면 바로 중간검사 들어갔죠. 환지 방식은 공사 끝나면 바로 중간검사 안 들어가요. 이 절차를 먼저 거치고 중간검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환지 방식은 보상금 받아 떠났어요? 소유자들이 안 떠났어? 안 떠났어. 그래서 소유자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중간검사를 받는 거야. 그래서 소유자들한테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지체 없이 뭐부터 한다? 공고를 해서 알려주고 주민들에게 뭐하고? 공람, 의견을 들어. 의견은 며칠 이상? 14일 이상 의견을 들은 다음에 중간검사를 이렇게 신청한다는 게 그게 특징이에요. 수용 방식과 차이점 아시겠어요? 수용 방식은 공사 끝나면 바로 중간검사 들어가죠. 환지 방식은 공사 끝나면 공고 공람 절차를 거쳐서 주민에게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에 중간검사를 신청한다. 그럼 이제 공사 완료 공고는 따로 할 필요가 없어. 이미 공고했잖아. 그래서 중간검사가 떨어지면 수용 방식 같으면은 분양했죠. 분양했는데 환지 방식 같은 경우는 환지 계획에서 약속한 대로 토지를 돌려주죠. 환지를 돌려주는 걸 뭐라고 불러? 환지 돌려주는 처분을 환지 처분이라고 하지요. 환지 처분하는 건 토지 돌려주는 건 한두 필지가 아니잖아. 환지 처분을 일일이 우리가 민법처럼 등기를 해서 돌려줍니까? 대외적으로 공고를 해버리면 됩니까? 대외적으로 공고, 뭐라고 공고해? 야, 니들 환지 계획에서 이 토지 받기로 했잖아. 그대로 돌려줘, 하면서 공고한다고. 그러면 공고하기 전에 무슨 절차를 먼저 해? 환지 계획에서 정한 걸 토지 소유자들한테 개별적으로 통지해요, 안 해요?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공고에 뭐를 해? 공고한다니까. 그러면은 공고하면은 언제부터? 공고한 날에 다음 날부터 새로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는 것이 이게 환지 방식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험은 가끔 물어봐. 절차. 절차 물어봐. 공고 공람하고 중간검사 신청한다는 거.
중공무사 신청하고 환지처분 또 60일 이내 하거든. 그 요걸 가끔 한 번씩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 시험은 환지 계획하고 뭐를 제일 많이 물어봐요. 환지 처분을 제일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환지 처분이나 환지 계획은 똑같은 놈이요. 왜? 환지 처분은 환지 계획대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환지 계획만 잡으면 환지 방식이 끝나요. 공부는 수영 방식보다도 환지 방식이 더 간단해요. 환지 계획만 알면 돼. 수영 방식은 아까 안 했지만 조성토지 분양하는 거 뭐 이렇게 이 내용이 나오거든. 내용 많지만 여기는 환지 계획만 잡으면 돼. 근데 요 기간이 너무 길어. 공사 기간이.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 공사하는 동안에 다른 데 싹 내보내고 공사를 한다고 치면 그 사람들은 만약에 이 공사 기간이 5년이 걸린다고 치자. 5년 동안에 여기서 장사하던 사람, 농사 짓던 사람, 여러 가지 사람이 있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5년 동안에 어쩌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법에서 이 사람들한테 무슨 주거용 주택처럼 이주대책을 수립한다, 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말이 있으면은 다행인데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 그럼 이 사람들은 공사하는 동안에도 이 동네에서 사용수익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거야. 사용수익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수익을. 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내 땅에 도로를 밀고 들어와 버려. 그러면 사용수익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쓸 수 없잖아. 그럼 이런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환지계획에서 정해놓은 대로 아예 당신이 받을 땅은 저기거든요. 찾아가세요 하고 정해줘 버려. 그럼 환지 받을 땅을 찾아가면 그 땅에는 공사 들어와 안 들어와? 공사 안 들어온 땅이지 내가 환지 받을 땅이니까. 뭐 하는지 아시죠? 도시개발사업이 별거 아니에요. 이 동네 산이고 논이고 밭인데요. 거기 없던 도로를 만들고 공원 부지 조성하고 공공경사 부지 조성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내가 환지 예정지를 받아가 보니까 이거는 내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땅은 건물을 갖고 있던 땅이었거든. 예정지 받아가 보니까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 내가 원하던 건물을. 장애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시행자가 제거를 해줘야 돼. 그렇게 해서 예정지를 정해줘. 그럼 예정지를 정해주면 그 예정지를 찾아가서 사용수익하는 제도가 나와. 그래서 환지 예정지라는 제도가 나와요. 환지 예정지. 그럼 환지 계획 인가가 나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고 공사에 들어갑니다. 근데 예정지라는 제도는 필수 절차는 아니에요. 환지 방식으로 한다고 무조건 예정지를 정해줘야 되는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는 환지 방식은 세 가지 공부합니다. 환지 계획 공부하고 환지 예정지 공부하고 환지 처분 3개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환지 방식 공부했으니까 3개 공부한다는 걸 아셔야 되고, 환지 계획에서는 우리가 지난 입문 과정에서 뭐를 주의를 하시라고 했느냐면요. 우리 개발법은 관할 관청이 지정권자죠. 지정권자인데 환지 계획은 환지 계획 인가만큼은 지정권자한테 인가받는다 그러면 안 돼요. 환지 계획만큼은 누구한테 인가받았어? 시군구청장. 물론 특별자치도시사는 당연히 나오겠죠. 얘들한테 인가받는다는 거 하나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개발법은 전부 인가든 검사든 성인이든 전부 지정권자인데 얘만 예외야. 우리는 항상 예외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개발법에서 환지계획 인가만큼은 지정권자 인가하면 안 돼. 그러면 시군구 밑에는 행정청이 있다 없다? 없지. 없기 때문에 이 인가는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만 인가를 받아요. 그럼 행정청이 시행자라면 환지계획을 작성만 하면 되는 거야. 작성만 하면 되고 행정청이 아닌 자는 작성을 해서 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이것도 계획이잖아요. 우리 공법의 계획은 마음대로 만들어 주민 의견을 들어야 돼. 요 환지계획 만들 때도 주민한테 공람시킵니다. 공람은 보나마나 며칠. 여기서 뭐 몰라도 돼. 반영 여부는 공람이란 것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거거든. 그럼 우리한테 그걸 반영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알려줘야 돼. 그 알려주는 반영 여부가 60일 이내 알려주는데 우리 시험에 물어본 적은 아직 없어. 어쨌든 우리가 요 2개를 정리를 했고, 두 번째는
환지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죠. 환지계획의 내용은 환지계획 내용 자체가 중요해서 살펴봤다기보다는 환지계획 내용이 알아야 환지계획이 뭔지 알잖아요. 토지를 돌려주는 거잖아. 환지계획은 한마디로 뭐 하는 계획이에요? 환지 설계하는 계획이에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잖아. 218페이지 환지계획 작성자는 당연히 시행자일 것이고, 이번에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자, 일부만 환지 방식으로 해도 환지계획 작성합니까? 당연하죠. 환지 방식이란 거, 환지 계획이 나와야 토지를 돌려주지. 자, 그래 첫 번째 환지 설계가 나오죠. 그 밑줄 한번 줘보라는 얘기야. 환지 설계를 만드는 거예요. 환지 설계, 이게 환지 계획입니다. 환지 설계. 환지 설계가 뭐예요? 환지 설계가 뭐예요? 이렇게 개발 계획에 짜졌잖아. 그럼 요 동네가 본래는 이렇게 안 생겼을 거 아니에요? 요 동네가 본래는 막 이렇게 생겼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막 생겼던 이런 동네예요. 그럼 이런 동네가 이렇게 바뀐다 하는 계획을 우리는 환지 설계라고 하는데, 이렇게 계획을 짜서 종전에 몇 번지 있던 토지 소유자에게 새로 조성된 몇 번지 토지로 돌려주겠다. 아시겠죠? 요걸 우리는 환지 설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토지 돌려주는 계획입니다. 나중에 아파트 돌려주는 계획을 뭐라고 그래? 분양 설계. 요거는 환지 설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괄호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200분, 축적 1200분의 1 이상의 환지 예정 지도가 들어가야 된다고 되어 있죠. 환지 받을 토지 지도입니다. 그 다음에 환지 전후 대비도도 들어가죠. 환지 전과 환지 후 대비도, 과부적 면적 표시도 등등 들어가는데, 그 괄호를 우리 시험에 물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지 설계란 건 환지 전후 대비도, 전과 후에 어떤 설계 도면을 놓고 종용토지 몇 번지 토지가 몇 번지로 간다, 이렇게 정해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환지 설계라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환지 명세도 작성하지요. 명세는 말 그대로 목록표 작성하는 거예요. 목록표. 설계는 도면이고 명세표는 명세표를 작성하는 거야. 남발행을 해서 종전에 몇 번지 토지, 면적 얼마, 지목이 뭐인 토지가 새로 조성된 몇 번지로 바뀐다. 이걸 목록을 작성하는 걸 환지 명세라고 합니다. 이 환지 명세는 종전에 몇 번지 토지가 몇 번지로 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지별로 작성한다고 되어 있죠. 필지별로 환지 명세를 작성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슨 명세를 작성해요? 필지별과 권리별로 청산 대상 토지 명세도 작성하죠. 청산 대상 토지 명세도 작성한다. 자, 청산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현금으로 청산한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청산,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 동네가 요런 모양으로 바뀌어요. 모양으로 바뀌면 이 토지를 가졌던 자가 이 토지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토지를 받아. 그런데 이 동네가 요 동네로 바뀔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없었던 이런 넓은 도로가 생겼죠. 넓은 도로도 생겼고 여기는 공공청사 부지도 만들었어요. 여기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공원 부지도 만들었어요. 여기는 초중고등학교 학교도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을 넓은 도로를 만들고 공공청사 부지, 공원 부지, 학교 부지, 우리가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만드는 게 이게 도시개발사업이라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만드는 토지들은 토지 소유자들한테 돌려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돌려주는 거잖아. 못 돌려줘. 이거 못 돌려주는 거, 이런 공공시설 부지를 만들기 위해서 못 돌려주는 땅을 우리는 보류지라고 합니다. 보류지. 그 다음에 이 동네를 이런 동네로 만들려면 공사비, 사업비가 많이 들겠죠?
공사비는 이 동네 토지 소유자들이 돈을 내는 게 아니고 토지를 내는 거예요. 토지를 조금씩 띄워가지고 도로도 만들고 공원부지도 만들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런 땅들은 요걸 채비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경비에 대체하는 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채비지도 소유자들한테 주는 거 안 주는 거? 안 주는 거야. 요거는 시행자가 경비 충당하기 위해서 남겨둔 땅이고, 요거는 공공시설 부지를 만들기 위해서 남겨둔 땅이에요. 그러면 이런 땅들을 소유자들한테 안 돌려주게 되면 나머지 토지 가지고 돌려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보류지로 남겨두는 토지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토지 감보율 내지는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한다고 그래서 토지 부담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은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를 모여가지고 부담을 해서 도로도 넓히고 공원부지도 만들고 관공서도 만들고 이런 거 하는 사업이라니까. 아시겠죠? 이런 기반시설을 많이 앉히면 앉힐수록 그 동네는 살기가 좋은 쾌적한 동네가 되는 거지. 우리 동네는 도로도 쫙쫙 뚫려 있고요, 공원도 참 조성이 잘 돼 있고요, 집에서 조금만 기분 나빠도 쫓아나갈 때가 많고요. 얼마나 좋아. 이게 쾌적한 신도시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 부담률을 50%다라고 하면은 내 땅의 절반을 개발사업에 내놓는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절반만 돌려받는다 이 말이지. 면적식으로 하면 내 땅을 절반만 돌려받아. 절반을 돌려받는데 이자가 가진 토지가 감보율 50%를 딱 적용해가지고 이 토지를 받았는데 감보율 적용한 토지만큼 그대로 토지로 다 돌려받았어. 그럼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이자가 가진 땅이, 예를 들어서 이자가 가진 땅이 300제곱미터인데 감보율을 50%를 적용하면 얼마를 받아야 돼? 150제곱미터를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150을 안 주고 200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더 붙여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과소토지라고 그래요. 과소토지가 뭐냐면은 지나치게 작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발사업하는 현장마다 과소토지의 기준을 정해. 과소토지 기준은 법에서 정해놓은 게 아니고 현장마다 정관으로 정하는 거야. 이 동네에서는 예를 들어서 200제곱미터가 안 되면 쓸모없는 과소토지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얘는 150밖에 못 받죠. 그리고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리잖아. 그럼 얘한테 50을 더 붙여주는 거야. 이걸 더 붙여준다고 해서 정환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을 가진 자는 5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어. 그럼 얘는 50%를 감보를 하면 얼마를 받아야 돼? 250을 받아야죠. 근데 얘한테는 200밖에 안 줘. 50을 띄워서 얘한테 준 거야. 그럼 얘는 50을 덜 받았죠. 이걸 우리는 감환제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면 얘는 50을 덜 줬으니까 덜 준 만큼 시행자가 돈으로 주는 거야. 얘는 50을 더 받았죠. 그러면 얘한테는 시행자가 50만큼 돈으로 내놓으라고 징수를 하는 거야. 이걸 우리는 청산한다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감보율을 적용해서 내가 받을 토지만큼 그대로 받으면 어때요? 그러면 청산할 필요가 없지. 토지로 다 받았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더 받는 경우도 있고 덜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청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예 토지를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안 줄까? 예를 들어서 이 토지 소유자가 1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어. 종전토지를 50% 감보하니까 얼마밖에 안 돼? 50밖에 못 받아. 이거는 과소토지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150을 더 붙여줘야 되는데 100보다 배꼽이 더 크죠. 붙여줄 땅이 없어. 그러면 니는 야 돈 받아 나가. 니는 땅 줄 거 없어.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이런 자들에게는 현금으로 청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환지 계획을 만들 때는
무슨 토지 맹세도 작성한다고? 청산해야 될 대상 토지 맹세도 작성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다고 그랬죠. 청산 대상 토지 명세를 만든다고 했지. 여기서 청산금 자체가 결정이 된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왜 청산금은 지금 우리가 지금 환지계획 인가받는 시점으로 해가지고 원래 청산금이 토지 평가액이 평가가 되도록 되어 있어 원래. 근데 실제로는 공사가 끝나봐야 중간공사 받아봐야 그 당시에 시세에 땅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하고 지금 가격을 비교해가지고 청산금 얼마라고 결정할 수가 없어. 그 청산금 결정은 언제 하는 거예요? 공사 끝나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공사 다 끝나고 청산금 결정하는 것이지, 여기서는 청산 대상 토지 명세를 작성한다. 2년 전 우리 시험 문제입니다. 다음 중 환지 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 청산금 결정은 못하지. 이런 명세 작성하는 거야. 환지 설계하고는 명세. 또 무슨 명세가 나오느냐. 보세요. 그림을 너무 지저분하게 그려서 이해가 가는가. 이 동네가 이 동네를 바뀌기 위해서 보류지도 정했죠. 경비 중단하려고 채비지도 정했죠. 이런 땅들은 안 돌려주는 땅들이죠. 그럼 환지 계획에서 보류지, 채비지 명세 요것도 정해야 돼. 그러니까 개발 계획이란 건 도시가 이런 모양으로 바뀔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중에 보류지는 뭐고 채비지는 뭐 이걸 정해야 돼. 그래서 환지 계획에는 네 번째로 무슨 명세도 들어간다? 채비지나 보류지 명세가 들어가죠. 채비지, 보류지 명세가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 칠 때는 다른 건 아니고요. 그냥 환지 계획에는 채비지, 보류지 명세가 포함된다. 이렇게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면 되는 거야. 뭐 시험 칠 때까지 뭐 한두 번 볼 것도 아니고. 알지?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 채비지는 경비 충당하는 거죠. 그럼 누가 가져가? 시행자가 가져가는 거. 시행자 거야, 시행자 거. 보류지는 아까 공공시설 용지여서 그건 누가 가져가는 거야? 환지 계획에서, 그렇죠.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가져간다. 요것만 좀 우리가 기억을 해주세요.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채비지는 시행자 거고요.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가져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환지 계획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났어요. 건축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토지가 필요한 거야. 그럼 요 동네를 요 동네 모양으로 바꿀 때는 토지가 있어야 공원부지도 만들고 관공서 부지도 정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건물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이 동네가 전부 개발이 안 된 나대지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대지 같으면. 그런데 여기에 마을이 있을 수도 있어. 꼭 마을이 아니더라도 건물이 있는 땅이 있죠. 자, 건물과 토지를 모두 가진 땅도 있을 거고 건축물만 있는 땅도 있을 거고 토지만 가진 자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토지가 있다면은 무조건 토지 주는 계획 짭니다. 종전 토지 대신에 새 토지로 돌려주는 거거든. 그런데 문제는 건물이야. 얘는 땅은 없고요. 토지 소유자는 따로 있고 건축물만 가진 소유자야. 얘는 토지를 줄 수가 없어. 땅을 줄 수가 없어. 토지 있는 자에게 이 토지가 이 토지로 바뀐다는 개념이니까. 그럼 예전에 어떻게 했느냐? 요 건물 있죠? 여기도 건물 있죠? 요 건물은요, 전부 보상금 줘서 싹 내보내버렸어요. 돈 줘서 내보내고, 얘는 그나마 토지까지 있으니까 토지로 돌려주겠죠? 그러니까 토지가 있어야 토지로 돌려주는 게 환지 방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건물만 있는 자는 뭐 한다? 보상금을 주고 내보내버려. 그런데 여기 몇 년 전에 좀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느냐? 토지가 없는 자에게 토지로 줄 수는 없어. 그러나 건물만 있는 자,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상금 주고 쫓아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정비 재개발하는 거하고 똑같아. 분양 신청, 여기는
입체 환지 신청이라고 그래. 토지 대신에 토지 주는 걸 우리는 앞으로 평면환지라고 합니다. 평면환지. 그러면 토지 가진 자에게 건물 주는 걸 무슨 환지? 입체 환지라고 불러. 그러니까 토지 가진 자는 상관이 없는데 건물만 가진 자도 평면환지는 못 받아도요, 입체 환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나 아파트 받을래. 이렇게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입체한지가 의무 규정이 아니야, 지금. 입체한지를 시행자가 할 수 있다는 거야. 할 때는 그들에게 입체한지 신청을 받아서 아파트를 지어주는 방식도 있다. 지어주는 방식도 있다. 그래서 5번인가요?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입체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환지용 건축물 명세도 작성해야 되겠죠. 이게 아파트 주는 거예요. 정비법 같으면 분양 설계하는 거야. 명세와 입체한지에 따른 주택의 공급, 방법, 규모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는 우리가 한번 눈으로 익혀 주세요. 자, 요게 환지 계획이다. 여기 환지 계획이다. 그럼 환지 계획에 인가가 났어요. 인가가 났어요. 그럼 공사에 들어가죠. 근데 환지 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환지계획의 기준이라고 그랬거든. 오른쪽 페이지 나오죠. 219페이지. 환지계획의 적성의 기준. 환지계획은 종전토지와 환지, 거기 밑줄 주라고 그랬죠. 종전토지와 환지. 위지면 세 가지를 괄호로 묶으라고 그랬죠. 위치, 지목, 면적 세 가지를 괄호로 묶어주세요.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네 가지를 괄호로 묶어주세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일단 위지면 세 가지를 고려하는 걸 면적식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면적식. 토수리와 네 가지를 고려하는 걸 평가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평가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종전토지 이 토지 대신에 이 토지로 받아가세요라고 환지계획을 정할 때는 뭐를 고려하는 거예요?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등등을 고려해라 이 말 아닙니까? 자, 위치를 고려하란 말이 무슨 말인가요? 있던 자리에 주라는 거야. 자, 개발 사업하면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내 토지를 내가 그대로 받는 게 가장 좋죠. 그러면 불만 없을 거 아니에요. 내 땅을 내가 그대로 받는 거. 그러면 위치를 있던 자리에 줘라. 이걸 우리는 제자리 환지라고 합니다. 제자리 환지가 원칙이에요. 있던 자리에 주는 거. 근데 문제는 뭔가요? 뭐 이해만 하면 돼. 우리 지금 물어본 적도 없고 뭐 물어볼 가능성도 없어. 제자리 있던 자리에 주는 게 제일 좋아. 근데 문제는 내가 있던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 버려. 나는 종전에 카센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 버려. 그러면 아파트 들어선데 아파트 들어선 자리에 카센터라고 나한테 땅을 줄 수 있다 없다? 없지. 이걸 공동주택 용지로 사용한다. 아니면 보류지. 내가 있던 땅에 공원을 만들어버려. 공원. 그건 나한테 줄 수 없지. 이런 경우는 다른 자리로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른 자리로 주는 걸 우리는 비환지라고 합니다. 다른 자리로 하는 걸 비환지. 이 비환지라고 하니까 또 뭐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다른 자리야. 비자가 뭐냐면요. 날비자야, 날비자. 날아가는 거. 나르는 원두어머니예요? 나는 원두어머니예요? 어? 나르는 원두어머니 하면은 원두어머니 짐을 나른다는 뜻이야. 짐을 막 날라는 원두어머니. 나는 원두어머니다. 우리는 예전에 나르는 원두어머니 이렇게 공부했죠. 나르는 원두어머니. 몰라요, 원두어머니? 알아요? 아는 세대예요? 이름이 린다 카트인가? 주인공 이름이 뭐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되게 이뻤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자, 보세요. 얼마 전에 원더우먼 영화 나왔잖아. 보셨어요?
그 대부분 남자들은 보는데 여자들은 잘 안 봐. 여자들 왜 안 봐요? 그러니까 뭐 이쁜 짓 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요번에 원더우먼은 그 이쁜 짓 하는 게 아니고 싸움 잘하는 원더우먼이야. 예전에 원더우먼 이렇게 어떻게 해서 빙글이 돌았잖아. 돌면은 착 옷을 바꿔요. 그게 신기했는데 그게 없더라고. 머리띠를 빙글을 돌아가지고 머리띠가 생겨낸 게 아니고 머리띠를 자기 손으로 가들여서 가더라고. 참 실망이다, 실망. 어쨌든 그런 뜻이야. 위치를 고려한다는 건 제자리에 주라는 건데 때로는 다른 자리에 줄 수 있다. 환지가 다른 자리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환지가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예외적으로 된다. 자, 면적이란 것은 면적을 크게 면적을 가진 자에게는 면적을 많이 주라는 거야. 그 면적식이야. 면적을. 그 요거는 면적식인데 사실은 지목이 있잖아요. 요 지목은 면적식이라 하기가 좀 곤란해. 지목이 뭐냐면 임야를 10,000평을 가진 자하고 임야를 대지를 1,000평을 가진 자하고 같이 주면 돼, 안 돼? 안 돼. 그 지목이 대인 토지하고 임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요거는 가치를 따져주는 거예요, 사실은. 위치나 면적 이런 걸 고려하는 걸 우리는 면적식이라고 그러고, 면적식. 이거는 물리적인 부분을 따져서 한다는 거고, 토질. 우리가 농사 짓는 땅 같은 농지 같으면은 토질이나 수리나 이런 게 중요하죠. 이용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은 평가식, 가치를 따진다 이 말이죠. 평가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가식이다 이렇게 표현. 그럼 우리는 뭐 다음에 우리가 한번 들어보게요. 우리 시험이 중요하지 않아? 우리나라는 뭐가 원칙일까? 우리나라는 가치를 따집니다. 가치를 따져서 주는 거야. 그래서 예외적으로 면적식은 인정한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박스는 다음 기회에 읽어드리도록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배해가지고 환지 부지정이 나오죠. 환지 부지정. 그 다음에 토지 규모, 면적 규모 조정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것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거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환지 계획을 정할 때 위지면 토수리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모여가지고 고려를 해서 환지 계획을 정하는데 이런 뜻이에요. 보세요. 토지를 가진 자에게 이렇게 토지를 주는 계획을 짤 때는 위지면 토수리환 이런 걸 고려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 걸 고려해서 토지를 줘. 이걸 무슨 환지? 이걸 평면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토지를 줄 때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보율을 적용해서 그 토지 가치만큼 토지로 그대로 다 돌려줘. 이걸 우리는 무슨 환지? 적응환지라고 그래요. 적응환지가 뭐라고? 방금 머리 만진다고 못 들었죠? 적응환지가 뭐야? 종전토지 가치만큼 그대로 감보율 적용해서 토지로 다 돌려주는 거야. 그럼 나는 토지로 그대로 다 돌려받으니까 불만이 있어 없어? 없지. 그게 적응환지라고. 그럼 이거는 청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우리 시험에 절대로 안 나온다. 적응환지란 말은 절대로 안 나온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아까 토지를 더 주는 경우도 있죠. 정환지 하는 경우도 있고 덜 주는 경우도 있죠. 감환지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얘들은 청산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얘들은 청산에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 시험에서 정환지 이 부분이 지문에서 딱 한 번 나왔는데 나중에 한 번만 들으면 아무도 안 틀려. 그러기 제가 한 번만 들으면 안 틀려 하는 건데 절대 신경 쓸 필요 없어. 그죠? 다시 말해서 토지 대신에 토지로 돌려주는 평면환지 있죠. 요거는 우리 시험하고 뭐 관계없다 생각하면 돼. 나중에 한 번만 들으면 돼. 우리 시험 뭐가 나오느냐? 토지를 대신에 토지로 주는 게 아니고 돈으로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돈으로 내주는 경우는 아까 어떤 경우라고 그랬어? 토지가 너무 작지? 너무 작아. 그냥 너는 돈 받아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그 경우 말고 토지 소유자가 환지 방식은 본래 토지로 주는 거잖아요.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한테 찾아가서 나 토지 주지 말고 돈 내줘.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아까 수용 방식은 예외가 뭐더라? 나는 돈 주지 말고 토지 줘.
토지상은 채권조, 여기 예배였죠. 근데 환지 방식의 예배는 토지 주지 말고 돈 줘,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자, 그러면 환지 방식에서 돈으로 내주는 건 시행자가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원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원해서 하는 거야, 소유자가 원해서.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해하느냐? 환지 부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환지를 정하지 않는다. 이건 돈 내주는 거다. 그러면 돈으로 내주는 환지 부지정은 시행자가 하는 게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뭐 했어? 신청했어. 아니면 토지 소유자에 뭘 받았어? 시행자가요. 시행자가 사업이 원하는 사업을 위해서 혹시 이 토지 받지 말고 돈 받아 나가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그래 나 돈 줘 나갈게. 아니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 요렇게 해가지고 환지를 안 정하는 경우가 있다니까. 그러면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안 정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이때는 문제가 있어. 토지 소유자가 원해서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임차권자 등이 있을 수 있죠. 그 땅을 빌려가지고 사용수에 가는 자. 그럼 토지 소유자 돈 받아 나가버리면 이자가 갈 데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 얘가 문제가 되는 거야. 얘한테 동의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요거 하나 주의하면 돼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거나 동의를 해서 환지를 안 정하고 돈 받아 나갈 때는 만약에 누가 있다면 임차권자 등이 있다면 이들의 동의를 받아야 돼. 그럼 임차권자 등의 동의를 하지 않으면 환지 부지정 못합니다. 그래서 임차권자 등을 어쨌든 간에 막걸리통에 빠져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 꼬셔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문제가 돼. 또 우리 지금 물어보는 게 뭐냐? 토지 대신에 아까 입차한지는 말 들어봤죠? 토지 대신에 건물로 주는 건 경우야. 건물은 아파트 준다. 아파트를 집합건물이라 생각하세요. 우리 집합건물 들어보셨죠? 자, 이 건물도 집합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구분 소유권이 따로 돼 있잖아요. 만약 이 건물이 한 사람 소유다. 그럼 집합건물 아니지. 근데 각각 구분 소유권을 따로따로 갖고 있으면 그게 집합건물인 거야.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입체환지란 건 집합건물 주는 거야. 그럼 집합건물은 한 동을 다 준다고 건물의 일부만 준다고. 일부만 주는 거죠. 그리고 집합건물은 이 건물의 구분 소유권만 주는 게 아니고 뭐도 줘요? 토지의 공유 지분. 그럼 우리는 입체한지가 뭐예요 그러면? 토지 대신에 건축물의 일부하고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공유 지분 주는 거야. 아시겠죠? 이걸 입체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토지가 있어야 입체한지도 있었거든.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건물만 있어도 입체한지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입체한지는 토지 소유자뿐만이 아니고 건물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제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그들에게 한번 해봅시다. 건축물의 일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 요 두 개를 주는 걸 뭐라고 한다? 입체관계. 그럼 우리 시험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 물어보는. 봅시다. 거기에 환지부지정에 가 밑줄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신청 동그라미 동의 동그라미 해당 토지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죠. 밑줄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다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해당 토지에 괄호 묶으세요.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 221페이지 221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환지 부지정. 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전부나 일부의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죠. 다만 이게 중요하다고. 해당 토지에 뭐가 있다면 괄호 묶으세요.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 그때는 그들의 동의를 받아야 돼. 그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걸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과소 토지에 대한 환지 부지정, 요거는 지금 몰라도 괜찮아요. 요거 몰라도 괜찮고. 지금 볼 내용이 거기에 없네. 한번 넘겨보세요. 224페이지 봅니다. 224페이지 보면은 입체환지가 나오죠. 그거 한번 보실 거예요. 입체환지. 시행자는 목적이 뭔가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죠. 자, 그 다음에 밑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토지뿐만이 아니고 건축물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입체환지는 뭘 받아서 주는 거야? 신청. 예전에는 토지가 없으면요, 입체환지도 안 줬다니까. 근데 지금은 건축물 소유자도 신청해요. 신청을 받아서 괄호 묶으세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 거기까지. 됐어요.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 그걸 괄호로 묶고 그 괄호 안에 밑줄 한번 그어봅시다. 괄호 안에 건축물 일부 밑줄. 건축물 일부. 그 다음에 토지의 공유 지분 밑줄. 토지의 공유 지분. 그걸 우리는 집합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줄 수 있다까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갑시다. 그 위에 5번에 보시면은 환지계획 인가 나오죠? 환지계획만큼은 누구한테 인가받아? 덕도 시군구청장의 인가죠. 그래서 행정청인 시행자는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아닌 동그라미, 아닌 시행자만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는 밑줄 덕도 시군구청장의 인가받아. 거기다가 뭐라고 적어놓으면 좋을까? 그렇지. 이것 말고는 전부 지정권자야. 여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인가든 검사든 승인이든 개발법은 전부 누구한테 받아요? 지정권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재 뭐 조금 흩어져 있지만은 그렇게 하나 봐주시고. 뭐 시간이 어중쩡하니까 한 가지만 더 볼까? 223페이지. 223페이지 맨 밑에 한번 내려가 볼까요? 4번에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 되어 있죠. 아까 우리 수용방식에서도 조성토지 원형지 있었죠. 팔아먹을 때 가격이 있을까 없을까?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형지 팔아먹을 때도 얼마에 팔아먹는다 가격이 있을 거고. 맞죠? 택지를 조성해서 조성토지를 팔아먹을 때도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마음대로 정할까? 법에서 방법을 정해놨을까? 정해놨겠지. 정해놨겠지. 그건 안 봤는데 여기서 하나만 제가 이렇게 오늘 얘기를 할게요. 우리 공법에 각종 부동산 가격 있죠? 일단 이번 주는 부동산 가격은 다 감정평가합니다. 아시겠죠?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합니다 라고 이해를 하세요. 그럼 환지방식이든 수용방식이든 팔아먹을 때 다 감정평가해서 팔아먹어. 근데 환지방식은 수용방식과 차이점이 한 개가 더 들어가.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밑줄 그어봅시다. 시행자는 환지방식 밑줄, 이건 환지방식 얘기입니다. 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밑줄,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심의 동그라미 결정 동그라미. 심의를 거쳐 결정하죠. 그에 앞서 밑줄. 공인평가기관이란 건 괄호 안에 누구를 말하죠? 밑줄.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자, 무슨 말을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제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는 거 맞죠? 그런데 환지방식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토지평가협의회라는 기구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럼 나중에 수용방식은 어떻게 나올까요? 그냥 감정평가 가격이에요. 수용방식은 그냥 감정평가 가격인데 환지방식은 감정평가해서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하나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셨느냐? 환지계획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환지계획. 더 이상은 이번 진도에서 환지계획 더 이상 보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넘기면 226페이지 뭐가 나와요? 환지 예정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넘기면 뭐가 나올까? 환지 처분이 나오죠. 자, 오늘 학습 목표가 환지 처분까지 다 보는 것이 목표였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해요. 그럼 다음 주에는 환지 예정지 요걸 간단하게 보신 다음에 마무리 짓고 정비법까지 갈 텐데 공부를 조금 하시고 오셔야 되겠지. 공부를 조금 하시고 그렇게 오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